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광주 지역 단체장들이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을 두고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병래 남구청장이 10박 12일 유럽 출장 중에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달아난 조직폭력배가 29년 만에 살인죄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본인의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지난해 자수했는데 다시 따져보니 시효가 남아있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고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교권 확립 주요 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도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최근 교권이 바로 서면 학생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며 권한에 따른 책무성을 보완해 조례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던 경기도 교육청도 관련 조례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데도 자칫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권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교육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권이 지켜져야만 학교가 학교답게 또 그 학교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4일 교원단체와 교장, 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열고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이후 3년 전 일부 개정된 것을 비롯해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도 정말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담양, 해남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체감온도는 최고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출근길부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달아났던 조직폭력배가 29년 만에 살인죄를 적용받아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수했는데 수사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국으로의 밀항 시점을 속인 게 밝혀졌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산파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청년들은 부상을 입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길 건너까지 쫓아가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조직원 중 2명이 종적을 감췄고 결국 2011년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끝나 사건은 종결되나 싶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인 서 씨는 오랜 중국 밀항을 끝내고 지난해 귀국할 당시만 하더라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밀항 혐의로만 수사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경도 살인죄를 제외하고 불법 밀항 혐의로만 수사해 서 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지난 2003년 이 남성이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에 밀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는데 밀항 시점이 2003년이 되는 경우 서 씨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함께 정지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을 직접 검거 구속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바탕으로 밀항 시기를 특정했고 국내에서 지낸 흔적이 없는 것을 미뤄 서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서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뉴월드 호텔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정동섭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50대 개인 택시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보험사의 사기 의심 신고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를 꾸며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7월) 광주는 시간당 최고 강우량 기록을 2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공공 민간 영역 할 것 없이 지역 의료계가 연달아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전에 없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청장들이 유럽 출장길에 나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광주에는 7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의 연 강수량이 1380mm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쏟아진 겁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하루 100mm가 넘는 폭우에 붕괴와 침수 등 각종 재난 피해가 났고 산사태와 홍수 우려에 13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전 공직자가 대기하는 비상 3단계를 소집했는데 그 시각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난대책본부가 아닌 스페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모색한다며 지난 22일 유럽 4개국 6개 도시를 도는 10박 12일 일정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례적으로 연이틀 논평을 내고 수해 현장 어디에도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일정은 없다며 유럽 출장에 나선 강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립 1, 2 요양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등 의료계 연쇄 파업과 같이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두고 단체장이 꼭 자리를 비웠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일기예보상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산구는 2025년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개최기 인수 등 자체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정책 일정이고 현지에서 유선과 화상회의 등으로 실시간 재난 사항을 지휘하고 있는데 일방적 비방에 곤욕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병래 남구청장도 어제 유럽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남구는 재난 사항을 점검하느라 일정을 하루 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적절한 일정이라는 비판에 빌미만 더한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가 접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유족들이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날만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결정은 늦어지고 있고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도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지금까지 7천 건 가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00여 건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건 240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에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려고는 노력은 합니다만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요.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회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입니다. 새로운 또 분이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0월 초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후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 본대로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도 좀 부족하고 상임을 맡을 수 있는 그 공무 인력으로 좀 조직을 개편을 해서 유족회 등 여순 사건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광주 주기환, 전남 김화진 등 전국 6개 시도당 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당 재편을 완료하고 내년 총선 채비에 본격 나선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불모지로 분류되는 광주와 전남에서도 각각 최소 한 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 절차가 다음 달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제3자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어등산에 그랜드 스타필드 건립을 제안한 신세계그룹의 단독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상업시설 면적 확대도 공모 지침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토대로 공모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신세계 측이 단독 응모할 경우 사업 내용의 적부 판단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한 교통 분석 자료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신세계 특혜 의혹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KBC가 보도한 백화점 확장 이전 시 활동 인구가 최대 3.7배로 늘어남에도 전체 교통량은 1.14배 정도 늘어난다는 신세계 측의 교통 분석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사업자 측의 분석을 토대로 교통 혼잡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특혜라며 지적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유명 관광지마다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바닷물은 아직 너무 차갑기 때문인데요. 동해안에 유례 없이 길어지고 있는 냉수대 영향이라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무더운 오후 울산의 한 해수욕장. 바닷물에 들어간 사람보다 백사장에 머무는 피서객들이 더 많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도 주로 물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바닷물이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저울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마치 겨울 바다를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곳 해수욕장에 무릎까지 담그고 약 10분가량 서 있었는데요. 이 정도 높이에서도 발이 시려울 정도로 바닷물이 차갑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부터 부산 기장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냉수대 때문입니다.
냉수대는 바닷속에 차가운 물 덩어리가 생겨 주변 수온보다 3에서 5도 이상 낮은 수온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울산의 대표 관광상품인 고래바다 여행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돌고래 탐사에 모두 5번 성공했지만 올해는 겨우 3번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긴 장마에 출항 횟수도 적었던 데다 올해 수온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아 돌고래의 먹이인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이 울산 앞바다에 모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해역에 비해서 5에서 한 6도 정도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냉수대가 발생하면 보통 한 5일이나 7일, 길어 10일 정도면 해제가 되는데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여름철 특수를 맞은 동해안 관광지에서는 냉수대가 언제쯤 사라질까 하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불상. 지난 2007년 완전히 엎어진 채로 발견됐지만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을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주시가 장기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에 나섰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50mm만 더 내려갔어도 코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은 지난 2007년 엎어진 채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무게 80톤, 5m 높이의 대형 안반에 조각된 불상은 놀랍게도 원형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한 상태였습니다. 이광우 박사는 마애불상이 9세기 초반에 제작돼 서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신라 말이나 고려 초기에 지진에 의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안정화돼 있는 상태지만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미세한 침하 현상을 보이는 등 근본적인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교계는 불상을 다시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광우 박사는 불상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상이 흔들리거나 비탈면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집안 안정성이 양호해 불상 이동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동수 교수는 마애불상은 사찰 건축의 하나로 만들어진 만큼 사찰 복원을 중심에 놓고 보존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주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다양한 모의 실험을 시행한 뒤 수직 복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년간 엎어져 있었던 불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적절할지, 그리고 가능한 일인지 공학적,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이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파업에 들어간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공공병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파업의 명분이었던 해고자 6명은 복직시켰고 기존 호봉제를 성과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전 직원의 70%가 동의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1요양병원 노조는 집단 단식에 돌입하는 등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천년사의 식민사관을 지적하고 있는 시민연대가 정권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역사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의 발간 주체인 광주와 전남, 전북도와 의회는 위탁사업의 결과인 천년사의 왜곡 의혹을 적극 검증하고 34권 전체의 폐기를 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식의 매도는 안 될 일이라며 공개학술 토론회 등 건전한 학문적 논의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7.8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1년 넘게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소비심리 지수가 지난달 100.7에 이어 이번 달 103.2로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은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광주와 담양, 해남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는데요. 오늘 종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출근길 무렵부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33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에서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례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파도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으로 피서 떠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